자, 이게 연자요, 그죠? 이게 연시. 이걸 쪼개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게 말라서 이 정도면 굉장히 크겠죠, 그죠? 이거 뭐 이 수입품이니까 그럴 것 같고요. 자, 이 연시를 이렇게 양쪽을 만들고 한쪽은 매끄럽고 한쪽은 거칠거칠한 거. 거칠거칠한 쪽은 놔두고 이 매끈한 쪽을 쪼개면 된다. 그죠? 이 나무 자르는 그 전정가위. 가위 있죠? 전지가위. 그죠? 그걸로 요 끝을 이렇게 딱 잘라서 하얀 부분이 보일 정도만 딱 잘라놓고 물에다 담궈 놓으면 이렇게 시간 쌓이고. 그냥은 안 나와. 그냥 그러면 이게 시간이 무지 오래 걸려야 되겠죠. 뼈는 안 보구나. 네, 제가 이거를 한 3일 컨대 자르라고요? 예? 뼈좀 뼈 아니, 뾰족하지 않은데 매끈매끈한데. 잘라주지도 않는데 아니 제가 이거를 그래서 직접 땄어. 선생님한테 제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 이게 가위질도 어렵고 가위질하면 손 다치고 이 칼 나오면 큰일 납니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뭘로 하면 좋냐면 제가 그 머리를 쓴 게 바다에 가면 그 벽돌 있죠, 벽돌. 보도블록. 네? 보도블록에 조금 그 저기 한쪽에 제가 요걸 이렇게 딱 장갑을 끼고 딱 잡고 이걸 밑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잘 했더니 금방 하얗게 나와요. 이게 아니면 이제 사포 같은 거 있잖아요, 사포. 야식에다 아, 그렇죠. 야스 같은 거 좋죠. 그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에 하얀 속살이 딱 보일 정도만 해갖고 물에 담가 놓으면 이렇게 한 3일이면 이렇게 나요. 땡물한 데가 맵긴한 데를 그냥 매끈한 거죠. 야, 이게 지금 화석이가 몇천 년 거가 있는 것이 발화가 된다거든. 예, 그렇죠. 과학적으로 네. 몇천 년 된 것이 지난번에 발화가 돼. 몇년 3년 넘은 거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영국에서 그걸 실험했잖아요. 영국에서 그 오래된 거 몇만 년 된 그 저기를 연시를 하나 찾아가지고 몇 개 찾아가지고 발화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시골에 가면은 그 가야 시대의 저 연실을 발굴해 갖고 그걸 이렇게 뿌려가지고 지금 그 연꽃을 피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3,000년, 2,000년 정도. 2,000년 정도. 이게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내가 드릴 그냥 이게 썩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도 연시도 물이 좀 깨끗한 곳에서 자라는 것은 좀 물을 끓이거나 그죠? 밥에다 이 콩같이 넣어 드시면 그 흙냄새가 더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지저분한 곳에서 자라는 것들은 좀 흙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끓여보면. 그러니까 물의 상태가 좀 어떠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염화시중이라고 지저분한 곳에서 연꽃이 자라는 그런 이유를 담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식용이나 그런 거 하다 보면 약용이나 그거 쓸 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화가 폭발한다.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수승 화강이 되지 않는다면 뭐냐면 이 심화가 위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심화가 뭐냐면 자, 위쪽에 불을 꺼줘야 되는데 그 불을 꺼주지 못하면 열이라는 것은 어디로 간다? 위로 가게끔 됩니다. 오늘 여기 설명 중에 선생님들이 이 노인성 영양에서는 가장 크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우리 말하면 뭐죠? 허하고 노하는 거죠. 허로가 가장 큰 문제성을 안고 있다. 허라는 것은 뭐가 만든 것보다 내가 먹은 것보다 뭐가 소모가 많은 것. 이 소모가 너무 많다는 거야. 체온이 부족하다는 거. 노동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 그런 증상들이 하나라는 거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영양이 부족함으로써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적 고혈압은 실질적으로 가장 간단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채워 넣자.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간 부분을 확장시켜주기 위한 방법은 뭐다? 영양을 넣어서 채워주자. 채워주면 해결되겠다라는 것이 한의학적 소견이다. 그래서 고혈압을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수승화강이 되지 않았을 때에 화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서 폭심할 수 있다. 고혈압의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화가 폭심하는 것을 수승화강을 시켜주자. 뭘로? 신을 좋게 해서, 홈팟을 좋게 해서 없애주자라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것. 두 번째. 자, 그러면 심화와 간화가 만나면 어떠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심화와 간화입니다. 간화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승발이라고 했습니다. 간은 승발한다. 그죠? 승발한다. 발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바깥으로 뻗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위로 오르면서 밖으로 뻗치는 성질. 그러니까 그 문제에 의해서 기운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뭐 때문에? 간화. 간화라는 것은 우리가 칠정하고도 관계있죠. 뒤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 우리가 상향질이라는 뒤에 그 저기가 나올 겁니다.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올 때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간화를 우리가 없애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방기 하나가 뭐가 있었죠? 간화. 간화는 소시오탕이죠. 그죠? 간담기를 풀어 헤치는, 그죠? 한열왕래 소양증에 좋은 방제지만 간화를 없애는 간담의 길을 풀어 헤치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죠? 자, 위가 우리가 선생님, 자, 이거 하나만 또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가자고. 자, 머리 위로 화가 끝까지 올라가면 생기는 것이 뭐가 있죠? 자, 머리가 위로 끝까지 올라가면, 열이 위로 올라가면 나타나는 증상이 제일 큰 증상. 내추럴. 에? 내추럴. 내추럴 전에. 에? 두통. 두통이죠, 두통. 물. 에? 두통이 가장 크죠. 열은 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두무냉통 그러죠. 두무냉통. 머리는 차가우면 통증이 없다. 그것이 두무냉통이잖아요. 그 열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통증이 있을 거다. 말할 수 없는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뭐? 두통. 근데 그 두통을 없애는 가장 한방에서 가장 뛰어난 약이 하나 있는데 보다 사망사실이고요. 세 가지 황으로 뭐한다? 제거한다. 그죠? 사심. 사망사십탕. 대왕, 황년, 황금. 그 세 가지 세황. 그래서 세 가지 황년과 황금으로서, 황금은 폐열, 황년은 심열 플러스 중초열. 황금은 폐열 플러스 상초열. 그래서 상 중에 있는 열을 끌고 누가? 대왕이 끌고 내려간다. 원래 대왕은 인경하는 약으로도 쓰지만, 머리끝까지 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쓰지만, 대왕이 또 무슨 작용? 변을 통변시키는 작용으로서 열을 끌고 내려가는 작용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가지고 끌고 내려갔는데 그 끌고 내려갔으면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열을 빼야죠. 뭘로? 병으로. 황년은 폐열, 황금은 신열. 아니 황금은 폐열과 상초열. 황금이요? 네, 황금이 상초. 폐열. 예, 폐열. 폐열과 상초열. 예, 상초열. 그리고 황년은요? 황년은 신열과 중초의 열. 신열과 중초열. 예. 그러니까 심장의 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중초열을 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왜 나왔냐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세 가지 황 중에 이 사망 말고 황년, 먼저 황금, 황년, 황백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그 말이 이론적인 나온 겁니다. 황금은 상초, 황년은 중초, 황백은 하초의 열을 내려주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온 이론이 황금은 상초, 황년은 중초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황금은 폐의 열을 내려주고 이 황년은 신의 열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망사신탕을 쓰면 머리에 있는 열을 내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두통도 없어질 뿐더러 심화가 폭심했을 때, 아까 심화가 폭심했을 때 그 폭심한 열을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성질도 있을 거다. 근본을 치료하는 건 아니죠, 그죠? 물론 자 심의 화가 지금 심의 화를 꺼버렸어요. 심의 화를 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뭐를 치료해야 되는데? 그렇죠. 콩팥을 치료해서 꺼줘야 되는데 근본 치료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단기적으로 지금 뭐는 할 수 있다. 심의 상초의 중초열은 꺼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 뭐냐면 사망사신탕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심하게 두통을 아니면 혈압을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그 기능을 우리가 약을 써서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다 아까 여기다 신호를 좋아하는 약, 그럼 만약에 6미나 8미를 방지했다면 뭐죠? 맞나요? 6미나 8미를 지금 처방했다면 여기다가 뭐를? 사망을, 그죠? 사망을 같이 써도 되겠다. 심화폭심이 됐을 적에. 심화폭심은 신허였으니까 네, 신허였으니까 6미 8미를 지금 쓸 텐데 네. 6미 8미는 단방으로 지금 먹는 약이 아니잖아요. 지금 급격하게 지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6미 8미에 선생님들이 환으로 드신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보면 이 환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구병. 자, 구병. 그 다음에 또 뭐? 오래 먹어야 되는 그런 환자. 병. 그죠? 이 오랜 병이 걸렸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오래 먹어야 되겠다. 병도 오래됐지만 치료도 내가 장기간으로 서서히 오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환을 쓰시는 거고 탕제는요. 탕이라는 것은 급병. 급하게 왔을 때 그 다음 내가 빨리 치료하고 싶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내가 고혈압이 있을 때 치료를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드셔야 된다고요? 육리치왕탕. 그 다음에 팔미 탕으로 드시면 돼요. 내가 치료를 빨리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뭐 서서히 먹으면서 한 달, 두 달 먹으면서 그걸 치료하는 내가 너무 늦을 것 같아. 난 빨리 효과를 좀 보고 싶어. 그럼 탕으로 빨리 가시는 거고. 그죠? 나는 서서히 그래 놓고 난 평생 내가 꾸준하게 뭔가를 공급하고 치료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제는 탕이 끝나고 나면 한으로 서서히 드십니다. 그렇다면 신허로 네. 수승화강이 안 돼가지고 네. 심화폭심이 발생했을 적에 네. 신허의 근본적인 신호를 치료해서 육미를 먹는 것보다도 네.
플러스 사망을 급하게 먹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자, 이것은 육리라는 것은 지금 자 근본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근본 치료가 되기 전에는 지금 뭐가 계속 혹시 있어요? 예, 머리에 있을 거니까 그것을 끌고 내려갈 필요가 있죠. 그 선생님들이 두통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두통약이라는 것은 이 양방에서 두통약 뭐 하는 거죠? 머리에서 지금 이쪽에 올라가는 것을 신경을 차단하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차단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올라가는 것을 차단, 묶어버려. 그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게 우리 할머니들이 열받으면 머리 묶고 계시는 거죠. 네? 머리 묶고, 열받으면 머리 묶고 계셨단 말이에요. 왜? 올라가는 뻗치는 것을 묶으니까. 그것이 똑같죠. 근데 그걸 생각해봐요. 선생님들이 이 손가락 다쳤을 때 이렇게 손가락을 잡으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손가락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리고 통증이 없어졌어. 놓으면요 욱신욱신 거예요. 그죠? 잡으면 없어져. 그 개념이 뭐냐면 머리를 지금 묶고 있는 개념. 묶으면 모든 신경이 어디로? 머리를 묶는 쪽에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신경이 지금 머리가 아픈 신경을 못 쓰고 있다. 왜? 이것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는 우리 몸이라는 것은 통증이 큰 쪽을 먼저 기억하고 그쪽에 모든 신경을 집중한다는 거죠. 경험해보고 싶으면 하다가 손을 한번 망치로 때려보고 그죠? 여기 욱신욱신 거렸을 때 한번 잡아봐요. 진짜 통증이 있는지 진짜 없어져. 놓으면 욱신욱신 거죠. 그 증상이 옛날 우리 그 할머니들은 이치는 깨닫지 못했지만 뭔가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띠를 두고 있었다. 올라가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약성이라는 것을 다 차단하는 약, 올라가는 걸 차단하는 거. 사방사십당은 반대죠. 뭐죠? 위에 있는 것을 열을 끌고 내려가 버리는 거. 차단하는 게 아니죠, 그죠? 끌고 내려감으로써 해결해버리는 거죠. 두통약은요, 근본은 그대로 있어요. 왜? 열을 내리는 게 아니니까. 근본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차단하는 것과 열을 끌고 내려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됐나요? 그럼 육미지왕이나 팔미는 비교적 계속 복용해도 괜찮은데 그렇죠. 네. 심막복심 때문에 육미 플러스 사망을 한 것은 네. 장기 복용 그거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몇째 정도나 다 끝나고 났는데 거기다 쓸데없이 열을 더 계속 내릴 필요 없어요. 몸은 냉해질 거니까. 예예 되니까 일단 그 머리만 냉해지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몸 전체. 그죠. 폐하고 심이 이제 점점 내려가요. 예. 거기에 차감되는 것이 선생님 이런 거죠. 피가 차가워지면 가는 것이 껄끄러워요. 걸린단 말이야. 이 시원스럽게 가지 못하고 컥컥컥 걸려서 간단 말이야. 그런 개념이고, 기가 차가워지면 우리 몸속에 기가 차가워지면 어떠죠? 쪼그라든다는 거죠. 수축된다. 그러니까 기혈이 만약에 여기 쓸데없이 심장에서 지금 피를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심이 계속 차가워지고 있어. 뭐도 차가워진다. 열도. 아니 피도. 그 피와 함께 뭐도 차가워져요? 기도. 그러면 지금 몸을 좋게 만들려고 드셨던 약재들이 이제 뭐 한다? 역으로 다시 혈관도 수축시키고 피도 다 안 나가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은 육미나 팔미에다 합방하는 게 아니죠. 아니, 환을 만드실 때 합방해서 만드시는 게 아니고 육미, 팔미 따로, 그 다음에 사망사심 따로 필요할 때만 드셔야지 그것을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일반의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육미 플러스 사망을 한두 대 정도 한제 두제면 보통 한 제면 열을 드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죠.
제가 봐가지고는 요즘 개념은 그냥 60봉이 해가지고 한 달 먹는 것이 안 되게 돼가지고. 그렇게 한 달 개념이면 그렇게 드실 필요 없죠. 만약에 사망사신탕을 드신다면 제가 그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세 봉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봉이 하루 이틀이면요 열 다 내려가 버려요. 아, 소데스구나. 네. 세 봉 정도 데려 먹으면. 네, 세 봉에서 여섯 봉 정도면 열이 다 내려가 버려요. 어허. 굉장히 효과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드실 필요 없죠. 뭐 한 제, 두 제 그렇게 드실 필요 없어요. 첩으로 드셔야죠. 첩으로. 몇 첩? 몇 첩? 세 첩에서 여섯 첩. 네. 심하신 분 아니면 세 첩에서 여섯 쪽 정도면 그냥 열 내려가고 머리 열 내려가고. 그러니까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좀 진하게 드시면 금방 내려버립니다. 저번에 우리 그 약 드셨듯이 그 신약 드셨듯이 쭉 내려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거보다 더 심한 약이 뭐냐면 황백에다가 여기다 치자를 하나 넣으면 이게 뭐냐면 황련 해독탕이 되죠. 황련 해독탕. 해독. 뭘 해독하냐면 열독을 완전히 쭉 내려버리는 거죠. 어떻게? 상초, 중초, 하초. 치자가 3초의 열을 다 완전히 그냥 그 열을 순식간에 내려버립니다. 이것도 한 며칠만 먹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사신탕은 어디에 있는 열을 머리, 두통, 그죠? 두통에 관해서의 문제라면 황련해독탕이라는 것은 상초, 중초, 하초를 전체적으로 다 빼버리고 거기다 치자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치자가 3초에 상중하의 열을 다 내리는 거죠. 그거 훨씬 더 빠르죠. 이건 몸의 전체적인 열을 내리는 사망은 아니 황련해독. 이 사망은 머리 쪽이고 사망이라는 것은 대황, 그다음에 황련, 황금이라는 것이고요. 이 사망은 황련 해독탕이라는 것은 황금, 황련, 황백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치자가 들어간다. 여기다가 선생님들이 만약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 여기다가 뭐를 대왕 맞아. 대왕을 넣어버리면 더 급속하게 빠져. 왜? 대왕이 변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 열을 끌고 뭘로 가냐면 변으로. 변이 설사를 시키면서 열까지 다 빼나가는 거죠. 더 빠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열 빼는 방법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 땀으로 뺄 거냐, 변으로 뺄 거냐, 요로 뺄 거냐. 그 세 가지가 가장 빠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빠른 게 뭘까요? 변이에요. 변 빼는 것이 가장 빨라요. 뭐 어느 쪽? 리 쪽의 열은 변이 가장 빠릅니다. 리. 표의 열은 땀으로도 나가지만 뭐냐면 요로도 뺄 수 있어요. 요로도 빼면 표의 열도 뺄 수 있습니다. 리보다는. 땀으로도 나가죠. 근데 땀은 좀 약하죠. 땀은 열 빼는 건 좀 약하죠. 요는 그 다음. 변은 제일 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대왕을 써서 열을 빼겠다. 승기탕 종류라는 것이 승기탕, 소승기탕, 대승기탕, 그 승기탕이 다 뭐냐면 변 빼는 약인데 변을 뺨으로써 뭐까지? 우리 몸에 열까지. 그래서 막힌 것을 다 빼주는 것은 선생님 변비로 다 땀이 막혔다.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론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변이 막힌 사람은 요도 막힐 가능성이 많고 땀도 막힐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 변비가 많으신 분들은 요 인여제를 쓰게 되면 변도 따라 나갈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두 가지가 막혔을 때 변을 순식간에 빼버리면 요도 그냥 빠져나가요. 왜? 막힌 것을 뚫는 거예요.
우리가 상하수도에 보면 상하수도 위쪽이 막혔으면 아래쪽을 뚫어주면 뚫리는 거고 맞나요? 아래쪽이 막혔을 때 위를 터줘도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책기가 급하게 급체가 있을 때 선생님들이 어디가 다 막힌 거예요? 상하가 지금 다 막혔어요. 급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속이 급체가 돼서 속이 안 좋을 때는 강제로라도 뭐를 변을 보기 싫고 변을 봐줘버리면 뭐가 아래가 뚫리기 때문에 급체가 이쪽이 막힌 것이 이제는 털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진공 상태나 딱 막히는 진공 상태. 뭔가는 뚫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땀이든 요든 변이든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풍 우리가 공부했지만 중풍에서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땀이 안 나오는 증상, 그죠? 변이 막히는 증상, 그런 증상들도 지금 중풍에 일으키는 원인이다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뒤에도 나오지만 여기에서의 문제, 숙식의 문제, 노인성의 문제, 이런 문제, 간화의 문제, 이런 문제 중에 또 하나 기인하는 것이 머리에 사망사심이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승기탄, 도인 승기탄, 뒤에 나오면 도핵 승기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변 빼는 약입니다. 변으로서 열을 끌고 내려가겠다. 우리 몸에 안에 지금 열이 내성에 있으니까 그 열을 빼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뺄 거냐? 요로 뺄 거냐? 변으로 뺄 거냐? 그래서 요로 뺀다면 절영탄이라는 것을 쓸 것이고 변으로 뺄 때는 도액 승기탄이라는 것 아니면 대승기탄 그런 거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열이라는 것은 있으면 안 좋다. 열이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 나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그 소문에 보면 황계대경 소문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창상, 우리 몸에 이 종기라든가 이런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심화다라고 설명하는 때가 있습니다. 심의 확 때문에 종기가 생긴다라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열이 생기면 그 열, 자 심의 열이 생기면 그 열이 뭐를 기혈의 순환을 정체하게 됩니다. 그 정체가 되면 어혈이 발생하고 그 어혈 때문에 뭐가 생긴다? 종기가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창상, 모든 종기는 누구 거다? 심화의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기가 자꾸 생긴다는 것은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도 뭐 때문에 생긴 거죠? 열 때문에 생긴 거죠. 열이 아니면 이 종기가 생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의 자꾸 그런 문제, 염증이 생긴다. 염증이 생기는 것은 우리 몸에 뭐가 있다? 쓸데없는 지금 열이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간혹 가다가 뭐를 금은화라는 거, 그죠? 금은화 같은 거 하나씩 끓여 드실 필요가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열을,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근본 원인은 뭐라고요? 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열을 없애는 것. 그래서 사실은 뭐 황련 해독탕 같은 거 아니면 황련이라도 한 번씩 끓여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왜? 몸의 열을 뺄 거니까. 쓸데없는 열을 빼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방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의 피를 어떻게 어혈을 없앨 거냐. 그래서 뒤에 방제 중에 계기복용안이 나올 겁니다. 왜? 피에 쓸데없는 찌꺼기, 혈전 같은 것을 없애줄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의 그런 증상들이 왜 생겼느냐라는 것 하나씩 배워가면서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 그 다음에 간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숙식이다. 숙식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뭐의 근본이라고요? 원인은 신호다. 그거 머릿속에 꼭 담으셔야 됩니다. 숙식은 신호로 온다. 숙식의 성향은 뭐였죠? 평이산. 평이산보다 조금 더 효과를 더 높인 것이보다
향사, 항산이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자, 이 숙식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음식 썩어요. 음식이 썩어. 자, 습열을 발생할 거예요. 그 열이 바깥으로 나가면 뭘로? 습열에 의해서 황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습열에 의한 황달. 자, 이 안에 있는 열이 위로 폭심해서 올라오면 뭐가 생긴다고요? 욕지거리가 생긴다고요. 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눈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이 숙식에 의해서 열이 위로 뻗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간화는 뭐에? 두통이라면 숙식에 의해서는 욕지거리. 그런 것이 생기면서 머리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그런 쪽으로 우리가 또 보시면 아 내가 숙식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평이산을 드시는 것은 뭐예요? 근본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비위에 건비 작용을 해주는 거지 콩팥의 기분을 지금 좋게 해준 건 아니다. 그럼 이럴 때는 지금 숙식에 의해서는 뭐를 드셔야 될까요? 뭐를 드셔야 돼요? 이럴 때는 선생님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이럴 때는 육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팔미라고 팔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거는 명문화니까. 그러니까 명문화를 선생님이 신양 명문화로 꼭 기억해 팔미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를 자꾸 착각을 하시니까 맨날 들어도 그 내용인데 정확한 기준을 지금 못 잡는. 명문화의 문제다, 신양의 문제다. 그 다음에 몸이 신양이 부족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 또 아시면 돼. 몸이 차가워진다. 그 다음에 무릎과 허리가 시렵다. 몸이 전체적으로 냉해진다. 그런 증상들은 다보다 명문화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연세 드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다 무릎이 시리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죠? 다 노인분들이라고 이 신양이 다 부족할까요? 아니요. 신음이 부족하고 신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우리 할아버지들을 보셔도 할머니를 보셔도 무릎과 허리는 튼실한 분이 계셔. 물론 그분은 육미를 드셔야 돼요. 신의 음이 부족해지는 나이고 무릎과 허리도 쉬해지면서 몸도 차가지고 소화도 떨어지고 다 그런 분들은 이제는 팔미 신의 양기까지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비위를 잡아주는 것, 자, 비위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비위를 잡아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데 건비라든가 건비죠. 건비하는 것도 좋지만 또 뭐를 명문을 살려서 명문화까지도 뭐를 같이 좋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것이 지금 숙식의 첫 번째 요건이다. 그러면 팔미 플러스 평이산을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이제 명문화니까 이거 당연히 팔미로 갈 것이고 이것은 이제 팔미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건비는 식혀줘야 되니까 숙식은 자꾸 없애줘야 되냐. 지금 당장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까 사망사심탕도 왜 먹는다고요? 당장 해결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으로 가는 약, 고혈압의 기본 약은 무조건 신허로서 뭐 약을 쓸 거예요. 무슨 약을? 육미나 팔미를 쓸 거예요. 쓰지만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오는 것들은 지금 당장 해결해줘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지. 그렇죠? 팔미 플러스 평이산도 이것도 많이 먹을 거 아니라 몇주 먹으면 되겠네. 그렇죠. 이것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이건 안 먹어도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당장 드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약을 기본이 있으면 기본에다가 선생님들이 환을 만들다. 육미를 환으로 드실 때는
맞으실 때는 기본만 놔두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그때 드셔야지 그냥 한꺼번에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평이산이나 향사, 향평이라든가 그죠? 평유산 향사 평이산 아니면 뭐 평이산 똑같겠죠? 수반이 있어. 여기다가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할 건데 육미나 팔미 같은 것은 기본으로 그냥 드시고 저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해결되면 계속 드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숙식이 생겼을 적에 우리가 팔미환이나 육미라고